JPA 그 마지막 주제, 마지막 주제예요. 쿼리 크리에이션. 이 기능이 JPA에서 매우 막강한, 정말 매우 뭐랄까 좋은 기능이에요. 아무튼 개요. 먼저 골뱅이 테이블, 골뱅이 칼럼이라는 그 애노테이션이 JPA에 있는데, 그 JPA 엔티티 클래스 이름과 DB 테이블 이름이 일치해야 해요. 지금까지 예전에 일치했어요. 스튜던트, 뭐 디파트먼트 클래스 이름, 테이블 이름이 일치했지.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다행히 윈도우즈 MySQL은 대소문자에 관대해.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지. 그렇지만 테이블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했어. 그래서 대소문자가 일치하지 않았지만 윈도우즈 MySQL은 관대해. 그래서 에러가 안 났어요. 그런데 리눅스 MySQL은 관대하지 않아요. 대소문자까지 일치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앞에 예제를 리눅스에다가 DB 설치하고 돌리면 에러 나요.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왜냐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이름이 저렇게 S가 소문자야. 클래스 이름은 S가 대문자인데, 소문자, 대문자, 클래스 이름, 테이블 이름. 윈도우즈 MySQL은 관대한데 리눅스 MySQL은 대소문자가 달라도 에러가 나더라고. 자, 이렇게 테이블 이름하고 클래스 이름하고 다른 경우, 그렇다고 클래스 이름을 소문자로 수정하는 것은 그건 좀 매우 이상해요. 관례랑 너무 동떨어져.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그런 짓을 하면 보나마나 사수한테 혼날 거야. 회사 가서 조심해야 되는 게 아주 기본적인 거. 사수가 코딩할 때 이름, 네이밍 컨벤션이라고 하는데, 변수 이름, 회사 그 선배들이 변수 이름, 클래스 이름, 멤버 변수 이름 또는 테이블 이름, 테이블에 또 필드 이름 등등 뭐 데이터베이스, 소스 코드 뭐 여기저기 각종 이름들이 있죠. 선배들이 대소문자를 어떻게 하는지, 뭐 언더바를 붙이는지 안 붙이는지 저 규칙을 꼼꼼히 보고 그대로 흉내내서 따라서 여러분도 똑같은 네이밍 컨벤션, 이게 명명 규칙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명명, 이름을 정하는 규칙, 이름을 정하는 규칙을 그대로 따라서 해야 돼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규칙을 안 지키면 정말 거슬려. 굉장히 거슬려요. 나도 여러분 구현시험 채점할 때 어떤 학생이 클래스 이름을 소문자로 시작하게 클래스 이름을 정하면 정말 거슬려.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리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 부엌에 뭐 부엌칼, 뭐 그런 식기 이런 게 정돈되었든 대충 놓여있든 어차피 요리에 관심 없으니까 부엌 상태에도 관심이 없지. 그런데 인류 요리사인데 부엌에 막 칼, 식기 이런 걸 어떻게 퍼놔봐. 그거 인류 요리사는 못 참아. 관심이 많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수들은 직업이 프로그래머잖아. 그래서 매일 코드 읽는 게 하는 일인데 저 이름 정하는 규칙을 멋대로 규칙을 안 지켜. 이거 굉장히 거슬려요. 꼭 조심해야 돼. 자, 되돌아와서
클래스 이름을 테이블 이름과 맞춘다라고 그 클래스 이름이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관례인데 그걸 소문자로 바꿔놓으면 굉장히 거슬려요. 그래서 안 돼. 그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소스 코드의 네이밍 컨벤션, 이름 명명 규칙은 지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테이블 이름과 다른데 그때 골뱅이 테이블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요. 클래스 이름은 이거지만 테이블 이름은 저거다라고 이렇게 클래스 이름은 명명 규칙을 따라서 대문자 D로 시작하지만 테이블 이름은 소문자 D로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게 이게 정답이에요. 필드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멤버 변수 이름을 속성 이름을 name이라고 하지만 테이블의 필드 이름은 타이틀이다. 그러면 저렇게 컬럼이라는 어테이션을 붙이면 돼요. 여러분 회사 가면 DB 이름들이 좀 뭐 약어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평범한 단어가 아니고 코드화된 좀 기묘한 이름일 거예요. 그래서 매우 높은 확률로 이렇게 골뱅이 테이블, 골뱅이 컬럼 어노테이션을 붙여 주어야 돼요. 멤버 변수 이름, 클래스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상한 이름들이 많아. DB에.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JPA를 더 공부하고 싶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JPA에 대해서 공부하면 안 되고 스프링 데이터 JPA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이 두 개가 달라. JPA 라이브러리하고 스프링 데이터 JPA 라이브러리가 서로 달라요. 사용 방법도 달라. 그러니까 책도 달라. 내용이 달라. 그래서 JPA라는 라이브러리 혹은 그 라이브러리를 만든 프로젝트 따로 있고 스프링 데이터 JPA 라이브러리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를 만든 프로젝트가 따로 있어요. 두 개가 별개야. 그래서 공부할 내용도 따로야. 그래서 지금 이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는 내용은 스프링 데이터 JPA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JPA를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할 때 JPA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을 공부하면 안 되고 스프링 데이터 JPA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나 인강을 꼭 확인해야 돼요. 그냥 JPA인지 스프링 데이터 JPA인지 이 두 기술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JPA는 좀 로우 레벨이야. 그리고 그것을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사용 방법을 좀 개선해서 한꺼풀 쉬운 라이브러리가 JPA 라이브러리 위에 스프링 데이터 JPA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 방법이 훨씬 간단하고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JPA의 장점, 뭔가 자동으로 기본 메소드 만들어준다, 뭔가 자동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다 JPA 기능이 아니고 스프링 데이터 JPA의 기능이야. 그래서 이 JPA 리포지토리, 이게 스프링 데이터 JPA에 들어있는 내용이지 JPA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패키지를 보면 알 수 있어.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데이터 JPA잖아. 그래서 스프링 데이터 JPA 기술이구나. 또 패키지에 나와 있잖아. 스프링 데이터 JPA. 리포지토리가 그래요. 우리 지금 JPA 리포지토리의 기본 메소드만 이용해서 이것저것 구현했지. 그게 다 JPA의 기능이 아니고 저기 노란색으로 칠한 것처럼 스프링 데이터 JPA의 기능이에요.
오늘 배우려고 하는 이 쿼리 메소드 자동 구현. 자, 스프링 데이터 JPA가 쿼리 메소드를 자동으로 구현해줘요. 이거 매우 편리한 기능이에요. 네, 이것도 JPA 책 뒤져봤자 안 나와요. 스프링 데이터 JPA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찾아봅시다. 교보 문고. 아쉽게도 스프링 데이터 JPA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럼 책 나올 만한데. (2015년에) 나온 이 책, 이것도 그냥 JPA에 대한 책이고, 없어. 여기 있다. 스프링 데이터 JPA 개정판. 작년 11월에 나왔구나. 작년에 검색할 때 못 찾은 이유가 작년 11월에 나와서 못 찾았네. 그런데 온 개발팀 저자 글, 이거 저자 이름이 안 나온 건 좀 수상한데 책의 품질이 매우 낮을 수 있어요. 이 책은 스프링 데이터 JPA 맞아. 이렇게 딱 써 있잖아.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책에서 스프링 데이터 JPA라고. 이 책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 맞고, 이 스프링 데이터 JPA부터 공부해야 돼. 그냥 순수 JPA는 훨씬 자동으로 되는 거 하나 없고 수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수상해. 저자 소개가 없고 온 개발팀. 이거 좀 수상해. 이건 도서관에서 좀 책 좀 찾아보고 책 품질이 어떤지 봐야 돼요. 리뷰도 없고. 왜 자기 이름을 못 밝혀, 저자가? 이 책은 괜찮아. 여기 스프링 데이터 JPA, REST API, 그 다음에 여기 저자 이름도 밝혔고. 그런데 2018년, 절판되었구나. 절판되었음, 뭐. 등등 스프링 데이터 JPA를 소개한 책이 저렇게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여기 그 프로젝트 사이트 들어가서 문서를 봐야 돼. spring.io에 스프링 데이터 JPA 여기 들어가서 요 문서를 봐야 돼요. 다행히 요즘은 인공지능이 번역을 아주 훌륭하게 해주지. 그렇다라는 거. 자, 정리. 길게 얘기했는데, 그 스프링 데이터 JPA가 자동으로 해주는 게 많아서 워낙 바람직하고 좋은데, 책이 저렇게 별거 없고, 프로젝트 사이트 들어가서 문서 읽어야 돼서 좀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자, 되돌아옵시다. 자, 그래서 쿼리 메소드 자동 구현.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잘 이거 어디 가서 책 이런 거 설명한 책 글 찾아보기 힘드니까 잘 읽고 공부하기 바래요. 지금까지 JPA 리포지토리 기본 메소드만 이용해서 목록, 등록, 수정, 삭제 구현했었죠. 근데 이런 기본 메소드뿐만 아니라 이렇게 리포지토리에 이런 식으로 메소드 이름하고 파라메터, 리턴 타입 이렇게만 선언해주면 본문 구현은 안 해. 그냥 이렇게 선언만 해. 그러면 이 메소드들을
스프링 데이터 JPA가 자동으로 다 구현해줘요. 이게 다 자동으로 구현돼요. 그러면 뭐만 하면 되냐면 메소드 이름이 그 규칙에 맞기만 하면 돼. 그럼 그 규칙대로 자동으로 구현해줘요. 그래서 SQL 공부하는 것보다 쉽지. 왜냐하면 이 메소드 이름, 명령, 규칙만 공부하면 돼. 그럼 나머지는 자동이야. 그 규칙이 밑에 여기 적혀 있어요. 자, 쭉 읽어보세요. 뭐 내가 이거 하나하나 말로 설명을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자, 5페이지까지 2페이지. 자, 4페이지, 5페이지 이 설명 쭉 읽어보고 그 규칙을 이해하기 바래요. 규칙만 이해하면 구현은 자동이야. 자, 읽어보세요. 여기 바이가 꼭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 이름 규칙에서 중요한 거. 바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바이를 빼먹으면 에러야. 그리고 앞에, 바이 앞에는 그냥 find여도 되고, find all여도 되고, 둘 중에 하나. find도 오케이, find all도 오케이. 그렇지만 바이는 반드시 있어야 돼. 바이 빼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 by 뒤는 이게 속성명이에요. 이게 스튜던트 리포지토리니까 스튜던트의 속성명. name, 이 노란색으로 칠한 게 다 스튜던트의 속성명이야. 그 다음에 그 속성이 객체인 경우, 예를 들어 디파트먼트 속성은 객체죠. 그러면 그 속성이 객체인 경우에는 그 뒤를 이어서 그 다음 단어가 그 객체의 또 속성이에요. 즉, 저 하늘색으로 칠한 부분은 디파트먼트의 속성이에요. 그 노란색은 스튜던트 속성인데 이게 스트링이나 뭐 인티저나 뭐 이런 거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그렇지만 이 노란색 속성이 객체인 경우는 그 객체의 속성으로 이어져요. 이 하늘색 name, 이 하늘색 id는 바로 왼쪽 그 디파트먼트의 속성이야. 그렇게 조회 조건에 해당하는 속성을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정렬 순서를 끝에 붙여주는데 정렬 순서를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줘도 돼요. 여기 정렬 순서 order by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자, order by를 생략해도 되고 여기 앞에 얘네들은 생략했지.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조회 조건을 생략했지. 이렇게 조회 조건을 생략해도 돼요. 조회 조건을 생략하더라도 by는 반드시 있어야 돼. by를 빼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order by 뒤에는 당연히 그 정렬 조건, 정렬 순서, 그 스튜던트의 속성명이죠. 이건 학생 이름 오름차순. order by name DSC는 학생 이름 내림차순. 그리고 여기 조회 조건 뒤에 start with를 붙여줄 수 있어요. start with를 안 붙여주면 속성값 전체 일치해야 되고 start with를 붙여주면 앞부분만 일치하면 돼. 자, 규칙을 생각하면서 아래 설명을 다시 읽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메소드 이름에 저런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도 키워드와 그 키워드를 사용한 오른쪽 그 메소드 이름의 예죠. 지금 이 예는 이런 person entity 클래스의 속성이 이렇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메소드 이름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읽어보세요. 지금 그 자세한, 이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요 메소드 이름이 어떤 조회를 말하는지를 내가 밑에 뒤에다가 SQL 문장으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조회 메소드 이름하고 이 조회 메소드 이름하고 파라미터만 선언하는 거지. 이거랑 그 다음 줄 SQL 명령하고 똑같은 조회야. 그래서 SQL 명령 저렇게 구현하는 것보다 이름 규칙만 외워서 메소드 이름만 저렇게 규칙에 맞게 적어주는 게 훨씬 쉽지. 자, 그래서 8페이지까지 또 여러분이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 다음 9페이지로 넘어가서 메소드 이름 앞에 return type. return type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스튜던트, 엔티티가 스튜던트라면 스튜던트 목록을 리턴하든지 아니면 스튜던트 객체 하나를 리턴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런데 목록을 리턴할 때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조회 결과가 없다. 조회 결과가 0개다. 그러면 길이가 0인 목록을 리턴하고 조회 결과가 하나다 혹은 여러 개다. 그러면 그만큼 들어있는 목록을 리턴해요. 그런데 리턴 타입이 엔티티 객체 하나일 경우는 조회 결과가 하나가 아니면 여러 개면 에러가 발생해요. 0은 괜찮아. 조회 결과가 없을 때는 너를 리턴해요. 하나면 하나를 리턴하고. 그런데 여러 개일 때 에러가 발생한다. 그리고 리턴 타입을 또 옵셔널 엔티티가 스튜던트라면 옵셔널 스튜던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조회 결과를 옵셔널이라는 상자 안에 넣어서 리턴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자바에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그 취업하면 JPA를 회사에서 사수가 사용한다면 다들 이렇게 옵셔널 이렇게 사용할 거야. 그래서 조회 결과가 만약에 0개다. 그러면 이 옵셔널이 택배 상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옵셔널이 상자야. 상자 안에 엔티티 객체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또 조회 결과가 없다. 그러면 비어있는 옵셔널 객체를 리턴하고 조회 결과가 한 개 있다. 그러면 조회 결과를 옵셔널 상자에 넣어서 리턴해요. 조회 결과가 여러 개다. 그러면 에라. 왜 옵셔널 객체를 사용하냐면 널 세이프티, 널 안전성 때문에. 메소드가 널을 리턴하는 게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회 결과가 없을 때 널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옵셔널 객체를 리턴하는 식으로 요즘 자바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메소드 이름 규칙에 어긋나게 구현했다면 이런 식의 에러 메시지가 화면 그 콘솔에 출력될 거예요. invalid derived query. No property name found for the 여기 entity, student entity. 이런 문구를 발견하면은 아, 메소드 이름 규칙이 잘못됐구나 라고 짐작을 하면 돼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find all by 해도 좋고 find by 해도 좋고 이 by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조회 조건이 없더라도 by는 꼭 있어야 돼요. 여기 앞에 얘가 그렇지. 여기 요거 조회 조건 없잖아. 그냥 정렬 순서만 있어요. 그래도 find all by가 있죠. 그 다음에 정렬 순서가 있으니까 order by가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메소드 이름 규칙만
그 다음에 동사 find 대신 동사를 count, delete, remove로 동사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count는 그 해당 레코드 숫자만 리턴해. 그러니까 숫자만 리턴하니까 인티저지. 몇 개다. 카운트 숫자만 셀 때. delete by, remove by는 똑같아. 그냥 삭제예요. delete by 해도 되고 remove by 해도 되고 차이 없어요. 해당 조건에 맞는 레코드들이 일괄 삭제돼요. 오케이. 설명은 여기까지고 구현해 봅시다.
이 구현은 그 엔티티 클래스는 지금까지 나왔던 거하고 동일하고 엔티티 클래스, 디파트먼트 엔티티, 스튜던트 엔티티 동일하고 스튜던트 리파지토리 이거 앞에서 설명했던 그 메소드들 이름 규칙에 맞게 선언만 했죠. 자,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구현되니까. 그래서 스튜던트 컨트롤러에서 바로 그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렇게 학번으로 조회하기, 조회해서 모델 애트리뷰트에 넣고 학생 목록 뷰. 지금 뷰는 똑같은 뷰예요. 스튜던트 슬래시 리스트.html 학생 목록. 그래서 이 메소드가 조회한 학생 목록을 이렇게 이 스튜던트 리스트.html 이걸로 출력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실행해보고 코드랑 설명도 좀 읽어보고 이렇게 또 실습을 합시다. 자, 스튜던트 컨트롤러 이 구현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 그 테스트 1 액션 메소드 지금 이 스튜던트 이름의 모델 애트리뷰트로 학생 목록이 아니고 학생 한 명, 학생 객체 한 개를 전달하죠. 여기 그 다음에 find by name 이 메소드는 학생 목록을 리턴해요. 여기 리포지토리 코드를 보면 find by student no 이건 학번으로 조회니까 학생 한 명을 리턴하고 나머지 메소드들은 학생 목록이야. 이 조회 조건에 맞는 학생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테스트 1 액션 메소드는 학생 한 명, 객체 하나, 목록이 아니고 나머지는 목록이야. 그런데 전부 다 동일하게 요 뷰가 똑같은 뷰를 사용하고 있죠. 이 뷰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런 구현. 학생 목록에서 학생을 한 명씩 꺼내서 출력하는 이 구현인데 이게 학생 목록이 아니고 학생 한 명이어도 에러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그 학생만 한 명만 출력하고 그냥 넘어가요. 이게 이 스튜던트 이게 원래 목록이어야 하잖아. 목록에서 학생 한 명 꺼내서 출력하는 거죠. 그런데 목록이 아니고 학생 한 명이어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여기 테스트 1 액션 메소드 URL 실행하면 왜 학번을 안 줬구나. 자, 요거 테스트 1 액션 메소드 실행하면 이렇게 그 학번에 해당하는 학생 한 명만 출력이 되죠. 자, 마지막 구현 시험에 이렇게 어떤 조회 조건으로 조회해서 출력하는 화면을 구현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고 그 구현 시험 문제를 JPA의 이 쿼리 크리에이션 오늘 배운 이 기능으로 구현해도 좋고 마이바티스 SQL 명령을 직접 구현해도 좋고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아무튼 근데 나 같으면은 이거 공부해가지고 이 JPA 쿼리 크리에이션으로 구현할 것 같아. 왜냐면 SQL 구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메소드 이름만 적어주는 게 규칙만 안다면 훨씬 쉽지. 그리고 풀제갈 때도 매우 유용해요. 풀제갈 때 대부분 풀제갈 때 이렇게 저렇게 조회하는 게 대부분 간단한 조회예요. 간단한 조회라서 이렇게 뭐 find by name, 뭐 find by department name 이런 간단한 이름 규칙만 가지고 대부분 풀제계에서 뭔가 조회해야 되는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어요.